5번째 강의, 스타킹과 현수막 구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타킹의 특성은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늘어나는 천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막을 형성하게 되면 일정한 공간들을 형성을 해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구조가 현수막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제 현수막 구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천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보다는 특수 구조로 되어 있는 내구성이 굉장히 강한 천으로 되어 있는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 우리는 이런 막 구조를 실제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스타킹이 늘어나는 힘을 이용을 해서 현수막 구조를 공부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걸 위한 실습 내용과 실습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수막 구조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조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의 요소를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막을 형성하고 있는 천이 하나가 있고요. 그 천을 형태를 잡아주기 위해서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둥을 연결시켜주는 케이블 또는 기둥을 지지시켜주기 위해서 땅과 연결시키는 케이블. 그래서 3가지 종류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자, 천이 있고요. 포스트 기둥이 있고요. 자, 케이블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의 막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자, 왼쪽 편에 있는 구조물을 살펴보게 되면 자, 포스트 2개에 기초가 4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포스트를 이용을 해서 상단 부분에서 천을 당겨줬을 때 올라가는 인장력에 의해서 하나의 막 구조가 형성이 되고요. 기초에서 당겨졌을 때 이루어지는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또 막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총체적으로 삼각형의 구조 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다시피 똑같이 포스트가 있고 나즈만한 기둥을 통해서 기둥과 기둥을 선고 연결시켜주고 케이블을 통해서 기둥을 고정시켜 놓으면 나머지 기초를 이용해서 케이블을 만들면 삼각형의 구조 원리를 보면 이와 같이 하나의 중앙을 기점으로부터 포인트별로 늘어나는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 현수막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걸 도식화해 보면 이와 같은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저기 4강에서도 트러스 원리를 배웠을 때 삼각형의 구조 원리가 압축과 인장이 동시에 발생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었다라고 트러스를 배웠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상에 있어서는 압축보다는 인장 중심의 삼각형 구조를 형성을 시켜서 일정한 공간을 형성하는 구조물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꼭 이렇게 많은 기둥들이 있어야 되는가? 꼭 그런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걸 응용하게 되면 매우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사례는 기둥 하나에다가 자, 보호를 확장을 시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보호의 불안정성 때문에 케이블을 연정을 시켜가지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 안정된 합보 구조 안에 천들을 연결시켰을 때 천이 늘어나지는 인장력들, 이걸 이제 영어로 텐션이라는데 텐션 구조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의 구조체적인 설치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실제 가벼운 특성으로 인해서 적은 소재를 이용해도 커다란 넓은 공간들을 공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수막 구조의 가장 큰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 인장 구조를 만드는 어떤 요소에 케이블 구조와 막 구조가 3가지가 만나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 현수막의 구조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고 이 3가지의 특성을 이용하게 되면 각각의 공간이나 지형, 그 다음에 사람들의 쓰임새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공간들과 설치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현수막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수막 구조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일반 우리 공원 속에 있는 야외 설치 공간들입니다. 서로 여기서 우리는 어떤 행위들을 할까요? 뭐 휴일날 가족들과 같이 와서 음식을 같이 먹을 수도 있고요. 뭐 여기 안에서
그림을 햇빛을 피해서 그림자 속에 이렇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셀터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즉 휴식의 기능을 만드는데 자 봅시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봅시다. 자 가장 중심에 포스트가 있고요. 자그마한 포스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이 여러 개 있는 포스트들의 위치가 직각이 아니라 약간의 사선적인 힘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선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케이블에 의해서 삼각형의 구조 원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안전된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삼각형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이렇게 포스트들의 지점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들을 연결시키게 되면 비선형적인 막구조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비선형 구조에서도 하나의 삼각형의 구조의 흐름들을 이용해서 변곡점들이 다 다른 비선형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유선형적인 선형 구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의 정답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연결시켜주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유형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물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체육관이라든지 크다란 역사. 즉, 왜냐하면 기둥을 많이 만드는 공간에 있어서는 기능적으로 그 기둥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둥을 최소화시키면서 공간을 굉장히 넓게 쓰고 싶은 공간은 이런 텐트의 막구조를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구조적인 경량감을 통해서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수막 구조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는 또 다른 사례죠. 아까보다는 포스트가 많이 있진 않아요. 자, 하나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면서 볼을 환기시키는 유선형적인 프레임들을 두 개를 설치를 해서 두 개와 두 개를 서로 연결시켜줬을 때 만들어지는 이런 막구조의 특성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그럴듯한 하나의 쉘터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꼭 기둥 하나만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개의 프레임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야외에 나가서 텐트를 치게 되면 사람의 손으로 텐트를 구조로 인장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런 구조의 이런 지점에서 나타나는 부분의 텐션 구조의 이 인장력은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수한 기계에 의해서 인장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당겨졌을 때 이런 팽팽함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확보됐을 때 기본적으로 수평력, 즉 바람에 의해서 구조적인 것들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사례를 살펴보면은 자, 무대죠. 그 무대에 아예 프레임 구조들을 만들어서 이 프레임 구조를 살펴보니까 우리 네 번째 수업 시간에 배웠던 트러스의 원리가 연상이 됩니다. 그러면 트러스 원리에다가 거기를 씌웠을 때의 이런 막구조에 의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형태가 다양할 수 있는 사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이 표피의 구조는 대부분이 천의 특성이기 때문에 무게가 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걸 잡아주는 구조에 있어서도 그 경량제로서만 해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콘크리트로 만들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버텨낼 수 있는 힘의 구조물이 엄청나게 큰 구조물이 필요하겠죠. 자, 이럴 때 대형 구조물들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이제 유형의 막구조들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사례가 될 겁니다. 네, 속내역입니다. 속내역의 지붕을 살펴보게 되면 안에는 이제 트러스 구조로 인해 가지고 형태를 잡아주고 그 위를 막구조로 잡아주게 되면 다양한 방법 형태의 지붕을 만들어질 수 있죠. 이 또한 이 중앙에 기차가 다니는 플랫폼 부분에 기둥을 설치했을 때 기차와 기둥의 관계가 부딪히는 간섭의 문제를 가벼운 트러스 구조에다가 가벼운 막 구조를 이용을 해서 설치했을 때의 경량 구조가 주어지는 전체적인 큰 공간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강점으로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이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은 설계 초창기에 방패연을 연상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방패연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그마한 소반 속에 앉아있다라는 컨셉을 갖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방패연의 모습을 만들다 보니까 가벼운 어떤 상징적인 요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구조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막구조를 선택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확장되어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둥들이 여러 개가 필요한데, 일단은 막구조를 형성하게 되면 기둥 하나 가지고 요만한 그 길이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트러스 구조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러스 구조를 이용하게 되면 전체 커버를 하게 되고, 그 포스트는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잡아주게 되면 하나의 완벽한 구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응용되고 있는 사례가 현수막 구조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수막 구조는 대단히 큰 건물에서도 많이 사용되지만 실제 인테리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도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이런 막구조를 이용을 해서 인장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용하게 되면 공간 내에 아주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고 경험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례는 실내 공간들에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놀이 공간 기능입니다. 자, 케이블의 기능들을 여기서는 이제 좀 아이디어를 냈죠.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천과 천, 케이블과 케이블들을 포스트의 기능이 없이, 자, 천과 천을 만들었을 때도 이제 인장력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삼각형의 형태에 의해서 다양한 구조들이 변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다양한 공간들을 연출할 수 있고, 자, 이렇게 돼버리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즉 무중력 상태를 걸어가는 느낌처럼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시각의 공간으로서 하나의 공간 전체를 에워쌌을 때에 굉장히 사람들한테 흥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사례들이 이제 공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요걸 조금 더 이제 어른들 공간에서 아이들 공간으로 확장하게 되면, 자,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자, 아이들 공간의 사례도 실내 공간에서, 자, 여기서 보세요. 지점이 하나가 있고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당겨주면 이런 삼각형들의 원리들에 의해서 텐션 구조가, 인장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인장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공간 속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놀이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걸 다양하게 이용하게 되면 실제 실내 공간에서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막구조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연출 공간을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이런 인테리어적인 요소로도 많이 이제 적용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는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딱딱한 형태만이 구조체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비선형적이고 유선형적인 것들도 케이블이 갖고 있는 특성과 인장이 갖고 있는 특성과 천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런 구조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이해도를 높이고자 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스타킹과 오뎅꼬치 막대기를 이제 이용해서 현수막 구조를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듯이 포스트, 즉 기둥이 필요한데요. 너무 많은 기둥은 여러분한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스타킹과 오뎅 막대기를 기둥화 시켜가지고, 자, 막은 스타킹을 역할을 하고요. 기둥은 오뎅꼬치 막대기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스타킹의 인장력을 이용한 현수막 구조 원리를 이해하는 실습 과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여러분들이 오뎅꼬치를 이용하고 실을 이용하다 보면 다양한 유형들의 사례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습 평가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기 및 규격의 만족 여부를 평가하겠습니다. 가로, 세로의 이절 크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케이블, 그 다음에 막을 이용한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역동적인 형태미를 평가를 하겠습니다. 비대칭 구조를 제작한 조에게는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해서 역동적인 형태미가 나타나고 있는
막구조의 구조물에게다가 더 좋은 점수를 평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뎅꼬치 막대기의 수직과 수평하 중에 강한 현수막 구조를 만든 조한테는 더 좋은 점수를 줄일 텐데요. 그걸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충분한 인장력을 확보한가를 평가하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충분한 인장력을 어떻게 확보해서 평가하는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과 제작 방법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여러분한테 학과에서 제공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은 오뎅꼬치 막대기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 그 다음에 우드락, 조명기구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될 게 스타킹과 실과 바늘입니다. 이 실과 바늘, 스타킹은 좀 여러분이 좀 집에서 썼던 것들을 그대로 갖고 오셔서 재활용하시면 충분히 되고요. 지금 그림 보시다시피 이제 오뎅꼬치는 저희가 제공해 드릴 텐데 이렇게 막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지금 전반적인 스타킹의 형태를 다양하게 만들다 보니까 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마지막에는 조명기구를 이용해서 그림자를 통한 역동성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학과에서는 조명기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실습 조건은 일정한 크기의 우드락을 드릴 겁니다. 2절 크기의 우드락을 드리면 여러분 스스로가 오뎅꼬치 막대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을 하셔서 실로 기둥을 고정화시키시고 그 사이에 스타킹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과 바늘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지만 스타킹과 기둥과의 접착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가장 큰 요령은 우선 기둥부터 만들어 놓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스타킹과 기둥이 서로 조합돼서 잘 만들어질 것 같지만 예상외로 복잡해질 뿐이지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막대를 설치하기보다는 스타킹을 어느 정도 크기로 적정하게 만들어 놓고 스타킹을 지점을 우선 낮은 지점에서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통해서 스타킹의 속에다가 오뎅꼬치를 꽂아주면서 이 전반적인 스타킹의 형태를 잡아주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지고 또한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들이 오뎅꼬치를 고정시키는 게 좋겠느냐. 실질적으로 고정을 시키게 돼버리게 되면 형태의 유연성이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뎅꼬치를 인장력으로 올바르게 설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저희가 평가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이냐면 실질적인 이 막구조의 실습평가에서 구조적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평가 내용을 거꾸로 들어서 손으로 흔들어 버리게 돼버리면 이 인장력이 확보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에 있어서는 포스트잇이 다 살아 있습니다. 반면에 인장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흔드는 순간 우드락과 오뎅꼬치의 기초가 이탈하게 되면서 이 형태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평가의 방식 자체는 구조물을 거꾸로 세워서 구조물이 흔들려짐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안정됐는가 불안정되는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실습 사례를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즉 실이겠죠. 실을 이용을 해서 실도 이렇게 네 방향으로 이렇게 다 올려면서 매듭을 짓게 되면 훨씬 더 훌륭한 매듭 방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킹과 실은 본드로서 접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오뎅꼬치하고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이 지점에 나타나는 기초 부분과 천을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기둥을 올려주면서 형태를 잡아나가는 방법들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낮은 지점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요. 높은 지점들을 만들어 나가는 순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만든 학생들이 대부분 기둥을 고정시켜 놓고
천을 그 위에다 올려놓으면서 제작하기 때문에 기둥이 고정되어 있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제가 이 제작을 할 때 학생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낮은 지점부터 만들어 놓고 높은 지점을 올려나가면서 구조체의 형태를 잡아나가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또한 자, 이렇게 기둥에다가 본드 칠을 하게 되면 스타킹이 접합되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바닥에서도 쉽게 접합이 됩니다. 또한 실로 써서도 바닥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양한 연출의 방법들로 여러분이 형태미를 만들 수 있는데, 자,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인장력이 잘 먹어서 이 천이 골고루한 색깔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평가 내용 중에서 또 다른 평가 내용이 천의 컬러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천이 인장력이 안 먹게 되면 일단 주름이 생기게 되고요. 천과 천의 사이가 전체적으로 인장력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겹쳐짐으로 인해서 컬러톤이 바뀌어지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례를 좀 봅시다. 이 사례는 기둥 하나에 실로서 전반적인 형태를 잡은 사례입니다. 되게 모범적이고 실험적인 특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천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인장이 잘 안 먹어가지고 형태 자체가 쭈그러드는 형태를 먹이는, 그렇게 돼버리면 이 자체의 기둥 자체로는 이 인장력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거꾸로 올려놨을 때 바로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형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례들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서 멋진 조형물을 만들지라도 이렇게 주름이 가게 되어지는 텐션 구조, 인장력을 확보해서 막 구조를 만들게 되면 구조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건 명심해 주시고 제작을 할 때 그런 것들 유념해서 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사례보다 훨씬 더 골고루 전체적인 컬러톤이 인장력이 잘 분포가 되어 있죠. 자, 인장력이 잘 분포되어 있고 아래 단계의 인장력과 위의 인장력들이 서로 중첩시켜가면서 다양한 형태들을 만들어 나가고자 했던 의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랫부분에 여러 가지 유형의 성분들인데 역동적인 성격의 디자인은 거의 보이지 않나요? 즉 대칭적이다 보니까 그 역동적인 부분들이 좀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은 역동적인 디자인, 즉 대칭을 좀 피해 주시고요. 비대칭적인 구조를 통해 가지고 높낮이가 낮거나 조금 밸런스가 깨져지는 그런 사례들을 좀 의도적으로 만들어져. 이걸 왜 제가 이쪽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구조물 자체가 너무 대칭화되어 있다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형태미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약합니다. 즉 형태미를 역동적으로 비대칭시켜달라는 것 자체는 높낮이의 변화가 있고 그걸 잡아주는 인장력도 변화시켜주면서 다양한 구조적 완벽함을, 안정성을 확보해달라는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를 보시게 되면 A, B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실 때 가장 안정되어 있는 구조가 어떤 사례라고 생각하세요? 예. 당연히 지금 A라고 보여주시죠. 자, A는 자체는 전체적으로 인장렬이 골고루 만들어서 천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자, 기둥과 실과 이런 삼각형의 구조 원리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례에서는 구멍을 뚫어서 빛을 이용해서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연출 방법들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비사라기 같은 게 굉장히 복잡하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우선 인장력을 확보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주름진 형태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성인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대로 그냥 중첩시켜 놓고 만들어 놓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어서 구조미를 만들기보다는 지금 왼쪽에 A 사례들처럼 단순한 형태미,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은 기둥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기둥들을 사용을 했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를 했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반적인 형태미들하고는 밸런스가 깨져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이 왜 이렇게 됐냐면 결과적으로는 기둥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씌워버리니까
이와 같은 형태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낮은 지점부터 만들고 추후에 포스트를 세워나가면서 전체적인 모양들을 잡아나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들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사례라고 보여지고, 그런 쪽을 통해서 막구조가 갖고 있는 가장 경량적이면서 인장력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구조 원리를 파악하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기둥과 케이블과 이 막 세 가지가 형성되어지는 이런 현수막 구조의 원리 자체는 인장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구조 원리가 구조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또한 천 자체가 인장력을 먹었을 때 주름지어지지 않고 있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형태의 분포도가 고른 형태의 컬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수막 구조의 가장 큰 특성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여러분 제작을 통해서 현수막 구조의 아름다운 형태미들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업 들어주시냐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